네, 오늘의 강의를 맡아주신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유성호 선생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유성호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네요.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여러 이런 형태의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또 우리 여기 근대문학관 관장이신 이현식 선생이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인천을 좀 이렇게 격조 있고 사유하는 도시로 이렇게 하는데 민간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맛과 신은 어떻게 결속될 수 있는가를 한번 선생님들께서 경험해 보시고 그 수많은 문학 이해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시를 논의하기 전에 이 맛에 대해서 잠깐 우리의 상식적 검토를 한번 해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뭐 특별히 써온 것도 아니고, 이 맛이라는 게 우리가 뭐 대충 짐작하지만 이 멋과 어원이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멋있는. 그래서 이 외관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격조, 만족감 이런 것이 멋이라면 이 안쪽, 육체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멋이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멋은 조금 뭐 형이상학적이고 맛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은 어원에서 이렇게 풍겨나와서 우리는 모두 맛도 누리고 멋도 누려야 합니다. 지금 단풍 이런 거 가는 것은 단풍의 멋을 보러 가는 거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맛기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단풍의 멋을 보듯이 이렇게 됩니다. 이 맛은 한자로 이렇게 미자를 써요. 여기 역시 입구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맛에는 여러분들 5개의 맛을 내는 차가 오미자차죠. 오미자. 근데 그게 꼭 5개의 맛이 있어서가 오미가 아니고, 오가 원래 완전 숫자니까 여러 맛을 낸다 이런 뜻에서 오미를 쓰는데, 그래서 오미가 결국 뭐냐 하면은 맛의 종류 한번 써보세요. 신맛이 있습니다. 신맛. 다음에 짠맛이 있고요. 단맛이 있고요. 다음에 쓴맛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맛입니다. 그리고 매운맛과 떫은 맛은 맛이 아니고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론 다 우리가, 이 맛이 떫으네요. 이 라면은 맛이 매우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맛에 포함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신맛은 짠맛, 단맛, 쓴맛인데, 요 단맛과 쓴맛이 서로 반대의 의미를 띠죠.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이제 한자 성어가 생겨서 달감자를 써서 감탄. 그러니까 이게 달면 탄, 삼키고, 이제 쓰면 이제 토한다. 이렇게 토한다. 전부 입구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고진감래란 말도 있죠. 고진. 쓴맛이 다하면 단맛이 온다. 고3 애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3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고3 생활에 이 쓴맛이 다가면 대학생이라는 감이 온다. 저 다 맛이에요. 그리고 혀로 보면 혀가 이제 맛의 주체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희 생물 시간에 신맛은 요 사이드에서 느끼고, 쓴맛은 저 안에서 느끼고, 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맛인데, 사람은 절대 빈곤을 넘어서는 순간 맛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절대 빈곤 사회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배부른 음식을 먹죠. 근데 그것이 해결된 상대적 빈곤 사회로 넘어오면 이제 맛을 가지고 이제 삶의 품격을 나누는 걸 보니까, 지금 우리 인천 근대문학관에서도 맛으로 주제를 삼은 것을 보니까 우리의 삶의 질, 이른바 퀄리티를 높이는데 적절한 테마인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멋으로 한번 해도 이렇게 테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럼 현대시에서 맛은 어떤 작품에서
언급이 됐겠느냐. 뭐 여러 작품을 운이할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좀 선별을 하면서 훨씬 많은 작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맛 자체를 그걸 테마로 한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건 이제 이 신맛은 아시죠? 뭐 레몬이나 이런 거 먹으면 시잖아요. 그다음에 짠맛은 소금이고요. 단맛은 설탕이고요. 당분이죠. 그러니까 쓴맛은 이제 한약재 같이 이렇게 이런 건데 이거를 삶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단맛은 아까 고진감래에서 행복의 상징이고요. 그죠? 다음에 쓴맛과 신맛은 대체적으로 좀 고통. 그리고 아주 갓난신고라 그래가지고 이 쓴맛은 정말 이거 인생의 어떤 바닥, 고통 이런 걸 상징하고요. 짠맛은 이제 눈물이나 이런 게 염분이 많으니까 이중적인 것 같아요. 아주 짠맛을 좀 느껴봐라 그러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또 감동 어린 색깔이기도 합니다. 짠맛이 우리의 땀과 눈물이 짜기 때문에 땀은 노동의 상징이고 눈물은 슬픔의 상징이기 때문에 노동하고 슬퍼하는 존재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가장 친숙한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럼 저게 지나치면 이제 과염이 돼가지고 질병에 노출되는 그렇게 되죠. 신맛은 건강에는 좋은데 이게 신맛을 못 먹는 사람 아직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맛에서 인생으로 비유된 맛까지 아주 편폭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럼 시에서는 음식을 자료로 하면 지난주에 우리 소래섭 선생이 백석의 맛을 하셨다는데 백석 시에 나타나는 맛은 아주 압도적이죠. 다 어떤 시인보다도 그분이 미각 충동이 누구보다도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맛이야말로 어떤 시절을 우리가 연상하고 기억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소재예요. 이렇게 눈 감고 뭐를 먹어보잖아요. 근데 혀가 익숙한 맛이라는 건 이거 먹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언제 먹어봤는지 육체가 알아요. 뇌는 늦어요. 뇌는 늦는데 몸은 벌써 알아요. 그래서 이건 내 어린 시절 그때 우리 고모가 해준 거구나 이렇게 나와요. 맛과 냄새가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감각입니다. 시각은 늦습니다. 시각은 어디서 본 사람인데 하는데 그건 아주 늦는 거고요. 몸에 탁 오는 감각 중에 가장 이 직접적인 감각이 맛이기 때문에 혀야말로 가장 감각의 민활한 주체죠. 그래서 이 음식을 주제로 한 그 시인은 백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부제로 물맛, 밥맛, 술맛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뭐 이 정도 맛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 저는 이 고등학생들이 올 줄은 모르고 주로 술을 중심으로 해왔는데 물하고 술은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요. 밥맛은 이거 은유적으로 쓰잖아. 걔 밥맛이야. 그러면 별로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밥맛이, 우리가 제1차적으로 먹는 것이 물하고 밥이죠. 술은 이제 2차적인 건데, 그래도 우리의 미각을 여지껏 많이 뒤흔들었던, 세 가지 맛은 역시 그때 우물에서 퍼가지고 먹었던 물맛.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수도를 틀고 거기다 입을 대면서 물로 배채웠던 그 물맛. 그리고, 이제 밥맛. 군대 처음 가가지고 짬밥을 먹었던 밥맛. 그리고 이유식 끝나고 처음 쌀로 된 그 밥을 먹었을 때 맛. 그건 우린 다 잊어먹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산소에 모시고 나서 먹었던 처음 먹었던 밥. 뭐 이런 거 다 맛이지만 어떤 시점과 기억을 환기하는 맛이에요. 술 맛은 좀 독특한데 술을 저보고 표현하라 그러면 이게 불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맞죠? 불이 들어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먹기에 따라서 물을 먹는 것 같지만 불을 먹는 것이기도 해서 내 안에 물과 불을 동시에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이 너무 승하면은 이제 사람을 버리고 물이 승하면은 사람을 헬렐레하게 해서 역시 그런데 바로 그 술은 뭐 막걸리부터 탁주부터 청주까지 그다음에 독주부터 순한술까지 저쪽 보드카에서 이쪽에서 소주까지 어마어마한 다종다양한 술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술, 자 물, 밥, 술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시에 이제 줄줄이 나올 텐데 한번 시를 감상하시면서 시인들은 맛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시로 표현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제일 처음에 이게 술이 많이 나오는 게 참 우연이 아닌데요. 그렇다고 술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순서를 제일 앞에 4페이지에 보시면요.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나오는데 요즘 학생들은 신동엽 그러면 방송 진행자인 줄 알지만 아주 유명한 시인이 계셨어요. 보리밭이라는 시인데요. 잘 안 알려진 작품입니다. 건 보리밭서 강의 물결 타고 거슬러 올라가던 꿈이었지. 아무도 모를 무섬이었지. 우리네 숨가쁜 몸짓은 사랑하던 사람들은 길을 꽂고 탈환아 버렸나. 버스 속선 검정구도 빛났고 우리 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 그건 보리밭서 강의 물길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던 꿈이었지. 너의 눈동자엔 북부여 달빛 젖어 떨어지고 조상젓 사냥 다니던 태백줄기 옹담셀 문맛 너의 입술 안에 담겨 있었지. 내 몸량은 내 안에 보리밭과 함께 살아 움직이고 맨 몸체 뙤약볕 아래 서해바다로 들어가던 넌 직순 같은 짐승이었지. 신동엽 선생이 1969년에 그의 나이 40살에 죽는데요. 죽기 직전에 쓴 작품입니다. 이분은 뭐 껍데기는 가라라든지 금강같이 아주 선굵은 서사 형태의 시를 많이 썼고요. 근데 이 작품은 보리밭에서 이 두 남녀의 사랑을 보증하는 기억은 저 멀리 북부여까지 올라가고요. 태백줄기의 옹달샘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너의 입술 안에 담겨있던 그녀에 담겨있던 이 옹달샘 어떤 물맛을 이 화자도 느끼는 걸 보니까 아마 둘은 입술을 나누는 모양입니다.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물맛은 애초부터 모든 생명의 그 원초적인 그 기원이 물이니까. 우리도 다 물에서 왔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에란다. 우리 어머니 모자, 이 어머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원인 어머니. 여기다가 이걸 쓰면 바다의 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다에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에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체의 80%가 물이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맛, 사실 물맛, 밥맛, 술맛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죠? 물맛입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물맛, 그리고 딱 그때 목을 축이면서 들어가는 그 물맛. 물론 물은 맛이 없죠. 무미하죠. 무미하지만 어떤 오미보다도 아주 강력한 맛을 물맛으로 기억하면서 생의 어떤 원초적인 형태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작법을 신동엽이 많이 쓰죠. 그래서 껍데기는 가라, 아사다 가사녀가 그곳까지 내놓고 중립의 초래층에서 맞절할지니 하면서 그 흙가슴만 남고 모든 쇠붙이는 가라고 했던 그 원초적인 상태의 희망도 다 이런 물맛과 연관되는 것이죠. 여기 물맛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맛이 없습니다. 무미합니다. 하지만 태백줄기 옹달샘 물맛이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사냥 다닐 때 가끔씩 쉬엄쉬엄 하면서 먹었던 그 물맛의 기억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누는, 버스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 두 남녀의 그 어떤 이 오랜 시절 쌓여왔던 몸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죠. 제일 앞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이제 물맛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 노래는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정지용의 고향이라는 작품인데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이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맨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 하늘만이 높으로구나. 정지용이라는 시인을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한국 시사의 위대한 아버지죠. 저 정지용 선생이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런 사람들 다 뽑아서 한국 시의 대가로 만들고 본인은 이제 한국 전쟁 때 6.25 때 행방불명돼가지고 사실은 그 이후에 삶을 알 수 없는 분인데 굉장히 좋은 시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이 고향이라는 작품이 1932년작인데 아시다시피 고향에 돌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리던 고향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나오신 분들이 고향에 대한 어떤 아련한 추억을 안고 고향에 돌아가서 딱 터미널에 내리는 순간 이건 아니잖아. 자기 모교에 갔는데 정들었던 집은 다 사라지고 무슨 빌딩에 서 있을 때의 그 배신감 이런 걸 느끼잖아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자연은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는 제철에 울어요, 여전히. 근데 자기의 마음은 자기의 고향으로 지니지 못하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처럼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요.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흰점꽃은 인정스레 웃지만 뭐가 없어졌어요?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쓸티다. 풀피리는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부는 거니까 이 미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이제 남아있던 그 미각의 충동만 쓰리쓰게 남아. 이때 쓰리쓰다는 것은 씁쓸하다는 뜻이죠. 지금도 우리 어디 이게 가면은 아기들 울음소리가 없고 우리의 고향에 그다음에 놀이터가 의미가 없잖아요. 놀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화해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충족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다 효율성 위주로, 다 출세 위주로 아이들이 일직선에 섬으로써 저런 풀피리 소리가 이제 부는 아이들이 없어진 거죠. 이때도 우리는 1930년대쯤 되면은 그때는 그래도 풍요로웠는데 요즘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똑같아요. 옛날에 광개토왕비에 써있대잖아요. 요즘 애들은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역사는 어느 순간이나 딱 자기가 살았던 시절보다 앞에가 더 좋아요. 그때는 원형이 보존되어 있었고 지금은 많이 훼손되어 있구나. 그러면 그때 느끼는 미각은 뭐냐면 그때 불던 풀피리 소리는 사라지고 미각만 남아서 메마른 입술에 쓴맛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고향에 돌아와도 이제 하늘만 높으고 사람은 변하고, 이건 이제 인걸은 자연은 그대로고 산천은 의구화돼 인걸은 간데 없는 그런 그 변화 양상을 맛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맛은 물맛도 밥맛도 술맛도 아닌데 어쨌든 우리의 미각의 쓴맛이 그냥 이렇게 한약재처럼 쓴맛이 아니고 삶의 어떤 기대수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미치지 못했을 때 육체가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쓴맛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밥맛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밥맛으로, 여기 햄버거도 나오는데, 여기 좀 긍정적인 밥이라는 한민복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000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지금부터 20년 전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집이 3,000원이죠. 지금은 한 7, 8,000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국밥이 한 그릇이잖아요. 요즘 3,000원 갖고 어떻게 국밥을 먹습니까? 요즘은 5,000원 이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더블이 된 거예요. 다. 요즘 웬만한 순대국밥도 6,000원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됐고. 근데 이 가장 긍정적인 밥인데 시인이 시 한 편 내면 3만 원 줘요. 원고료로. 참 박한데요. 이 쓴 공에 비하면. 근데 그게 쌀이 2마리니까 밥을 몇 끼 해먹을 돈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푸근해지고. 다음에 3,000원이면 헐하다 싶다가도 이게 국밥 한 그릇처럼 남을 데워줄 수 있을까 하는 그 국밥의 효능에 비해서 자신의 시가 왜소하다는 겸허함을 가지고 또 인정하고 긍정적인 밥이잖아요. 그러면 긍정하잖아. 마지막에 그 인세는 10% 줘요. 보통 3,000원짜리 팔리면 300원 들어와요. 300원이 들어왔는데 박리다. 아주 너무 박하다 이거예요.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그러니까 시가 옛날 제가 국문과 나왔습니다만 국문과 가면요 뭐라 그러냐면 굽는과라 그랬다. 굽는과. 그래서 누가 그래요. 거기 가면 굽는다 그랬더니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먹고는 살아. 그리고 이거 먹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교수도 되던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때 국문과 가서 먹고 살지 못한다는 말은 시나 소설이 과연 밥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민복 시인은 자신의 시를 마치 겸양으로 낮추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밥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뜻하게 데우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에너지를 부여하고 또 문학이라는 게 결국 삶의 순간적 위안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그 책을 덮으면 다시 힘겨운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밥도 그렇잖아요. 밥을 먹는 순간만 해결되고 또 배고프잖아요. 응? 그러니까 한순간의 어떤 충전이죠. 그 역할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맛, 밥맛, 술맛이라고 했는데 이제 술맛 하나만 하고 좀 엮어가 보겠습니다. 술은 그 바로 밑에 나오는 백석의 나와 나타샤 흰 당나귀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덜어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아주 슬픈 연애.